AI 시대 사람답게 살기 위한 필수 기술을 연마하는 시간. 가지가지 연습실. 네,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황영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진동섭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가 또 이제 원장님 얘기 정말 잘 들었는데 저는 사실 조금 어려웠습니다. 듣기가. 네. 근데 이제 뭐 3회니까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우리 그 워밍업 차원에서 간단하게 듣기 평가를 좀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솔직히 저희가 뭐 영진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좀 꽤 오래 방송을 그래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방송 업계에 있었고 듣기는 저는 좀 이게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었는데 메모를 하시면서 딱 하는 걸 보면서 프로다운 느낌이 듭니다. 그건 좀 잘 까먹기 때문에 습관도 있고. 네, 깜빡할까봐 많이 써놓는 편인데 네네. 오늘 그래서 저는 조금 자신감이 있는 상태인데 영진 씨는 어떠세요? 저도 사실 뭐 아내 잔소리부터 해서 우리 원장님 듣기는 많이 듣는 아내 잔소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래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듣는 건 자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실전을 해보는 시간인데 일단 오디오 콘텐츠를 듣고 문제는 원장님께서 내주실 거고 네네. 저희에게 되게 극비로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전혀 모르고 있고요. 진짜 그렇죠? 몰라요. 네, 원장님 이제 문제 될 준비가 되셨고요. 네. 네, 우리 네. 여러분들도 함께 들으면서 한번 나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디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2일 영국의 런던 위그모 홀에서 펼쳐진 마리안 마티아슈빌리의 피아노 리사이틀 실황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브람스의 6개의 피아노 소품, 슈베르트의 즉흥곡,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 등이 연주됩니다. 자, 이거 끝난 거예요? 이거 지금 평가예요? 네, 이제 끝났어요. 방송에. 네. 네네. 문제 드릴게요. 네. 방금 들려드린 내용 중에서 위그모 홀은 어느 도시에 있을까요? 그게 이게 나왔어요? 에이, 원장님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진짜 나왔어요? 그럼요. 날짜도 있고 장소 있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기본이잖아요. 당연히 있죠. 아니, 아까 슈베르트만 나왔다. 내가 이 정도라고? 진짜 자세히 들었는데. 아십니까 우리 실장님? 영국 런던 위그모 홀이라고.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그모홀 들었어. 이그모홀. 이금이 아니고 위그모홀. 네. 우리 박지현 실장님 맞히셨고, 네. 우리 부실장님 황영진 역시 부실장님은 제가 실장을 하기 전에 안 들으셨군요. 아니 근데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맞췄습니까? 이거 맞출 수 없는 문제인데 이거.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네. 문제를 내놓고도 좀 그런 게 어려워. 위그모홀이라는 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유리하죠. 엄청 유리하잖아요. 위그모홀 어디 있어요? 런던에 있잖아. 나 가봤어. 뭐 그러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행을 혹시 가보셨고. 아니 문제를 광화문 뭐 4번 출구 이런만 기억하죠.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영국까지 가면.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못 들었다고 뭐 좌절하시거나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원어 문제였어요. 그죠. 어리둥절 듣기 평가였고요. 여기까지 저희가 그냥 한번 맛보기로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장님, 듣기 근육 키우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연습할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아까 듣기에서 중요한 게 어떤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두는 거잖아요. 네, 정보가 좀 많을수록 메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허리가 아파서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딱딱한 바닥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 들기 운동을 해라. 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처방전 받고 계산하고 나와서 세 가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 허다합니다. 거예요.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뭐 무거운 거 들지 말라는 것 같고 그다음에 딱딱한 바닥에서 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한 가지는 뭐였지? 하고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근데 들은 정보들이 머리에서 잠깐 머물다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메모를 해라. 네. 그 메모하면서 듣기를 지금 연습할 건데, 그죠, 원장님? 그렇죠. 우리가 그 오디오 콘텐츠 들으면서 각자 메모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 메모를 어떻게 하는지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좀 짚어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게 메모라는 게 메모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간단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다 받아쓰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죠. 네. 그러고 이제 쓰다가 보면 말 들려오는 속도보다 쓰기가 늦으니까 그렇죠. 쓰는데 집중하다 보면 말을 못 들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공백이 생기면 잘못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수준으로 요약하지 말고 단어로. 예, 어휘로. 네. 그래서 무거운 딱딱한 다리 들기 뭐 이렇게만 해놔도 실마리가 제공되면서 세 가지가 기억이 났을 거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가 AI가 아니기 때문에 듣는 대로 다 쓸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럼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네네. 손이 빠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요점만 사고해서 이 메모를 하시는 걸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말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정보가 많잖아요. 네. 그럼 반드시 메모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요. 뭐 이따 문제를 풀 때 정보가 굉장히 많은 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메모를 해야 되고 어휘 수준으로 메모한다고요. 네. 수업을 들을 때 메모를 하면 첫째 안 졸려요. 그건 그래요. 예. 그지. 무언가 활동을 하니까. 메모를 그죠? 하면서 들으면 네. 안 졸리다. 안 졸리는 건 사실 부수적인 거고요. 네. 선생님의 말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디에 뭘 썼는가가 기억이 나서 오랫동안 기억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맞아요. 공부 잘하는 비결은 메모를 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수능이 공부의 전부인 시절에는 포스트잇 같은데 이렇게다가 조그맣게 써가지고 붙였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공책에다 썼다가 나중에 문장으로도 복원해보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핵심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담도 하잖아요. 네. 농담만 기억하고 수업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는. 맞아요. 그런 경우 너무 많죠. 예. 그러니까 메모할 때도 농담만 적지 말고 네. 알짜를 적어라. 알맹이를. 그러니까 그런 무엇이 거죠. 중요한지 선별을 해서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제가 좀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화번호를 적을 때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한단 네,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들. 그래서 저는 얼굴 점 김 부장님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거든요. 가죽 잠바 뭐 김기사 뭐 이렇게 그러니까 특징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전 요거 특징 잘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이렇게 성대모사도 잘하시고 그러는 게 사실 특징을 잘 맞아요. 알아차리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영진 씨가 이번에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 네. 좀 기대를 해보면서 쿨 FM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송되는 하하의 슈퍼라디오 중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디오 주시죠. 학원 가기 싫다는 애들 어떻게 달래? 로스가 떨어봤는데요. 진짜 내가 쓴 것 같네.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가기 싫어했었으니까. 근데 너무 웃긴 게 우리 때는 주산학원이랑 125, 25 막 그거 아직 생각나네. 그 2개 해가지고 막 롤러스케이트처럼 타고 다니고 막 그거랑 웅변학원. 지금 생각해보면 웅변학원이 참 신기한 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신감을 키워주려고. 예. 요즘에 그거 알아요? 걷기 학원? 걷는 거. 제가 팔자걸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 걷는 학원이 있대요. 똑바로 걷는 거. 그러면 애들이 그 허리 척추도 곧게 쓰고, 그러니까 별의별 학원이 다 있어. 줄넘기 학원 알아요? 학원이 줄넘기 학원이 있어요. 아는구나. 되게 젊다. 그래서 이 성장판 자극과 이런 걸 하지요. 근데 저는 애들이 싫어해서 학원을 거의 반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니들이 알아서 살아. 니들 인생.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뭐 이렇게. 그래도 영어 학원은 무조건 여행 갈 때 재밌으라고. 다른 게 아니야. 난 그냥 재밌게 놀으라고. 정말 좋은 부모 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맞죠? 네. 끝났습니다. 요 정도는 뭐 다 기억이 나는데요. 안 적어도.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학원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기억이 나요. 저는, 진짜요? 이 정도는 기억 날 것 같아요. 오, 네네. 그러면 메모 보지 말고 네네. 요약해봐요. 아니 뭐 아까 웅변, 주산, 걷기 뭐 이 정도 학원은 기억납니다. 네네. 아니, 다 나야죠. 다 나야 된다. 뭐 영어 학원 다닌다고. 요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일단은. 네. 많이 하시네요, 그래도. 그 주산으로 주판으로 롤러스케이트 탄다. 요까지 또 기억이 납니다. 영진 씨 쓴 거 보니까 이거 뭐라고 쓴 거예요? 이게 일단 뭐 저는 글씨부터 좀 배워야 되는데 저는 학원 가기 싫다. 학원 애들 가기 싫다. 주산, 웅변, 걷기, 롤러.
그리고 반 줄인다. 온리 영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네. 문제 있나요? 그건 원장님께서 평가해 네. 주실 어떻게 거고 적으셨어요? 저는 어떻게 썼냐면 네. 학원 가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없다. 그리고 예전에는 주산과 웅변이 있었는데 요즘은 걷기 학원이랑 줄넘기 학원 같은 게 있다. 자세 교정도 해준다. 그렇지만 학원은 강요하지 않고 하지만 영어 학원만큼은 다닌다. 여행 가기 위해서. 이거 정리가 잘 돼 있네. 예. 완벽하네 이거.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두 분 다 잘하셨어요. 근데 이게 적다 보면 너무 많이 적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더 요약이 더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적으면 되죠. 제 수준이 뭐.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네. 아이들 글씨를 정자로 바르게 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중학생쯤 되면 바르게 쓰는 글씨체와 이렇게 날려 쓰는 빠르게 쓰는 글씨체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요. 나만 알아볼 수 있는 뭐 글씨체가 어쨌든 있으면 그죠? 예, 나만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네. 남이 알아볼 수 있게 흘려쓰기 빨리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것이 의미가 있어서 자기의 속도에 맞게 쓰면 되죠. 속도에 그러나 말 맞게? 전부를 받아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조금 우수합니까? 메모는. 이제 들었는데 이 말의 핵심이 뭐였어요? 학원 가기 싫은 애를 달랠 방법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많이 줄였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다른 학원 보내봤자 소용없다. 온리 영어다. 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영어학원 홍보로? 두 분 다 비슷하게 들으신 건데 네. 그런데 이 방송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네. 이제 다양한 학원들이 있다. 옛날과 지금은 학원의 종류가 좀 다르다. 맞아요. 그런데 모든 학원은 다 다닐 필요가 없고 그 자기가 필요한 것만 다니면 된다. 근데 여기의 핵심은 사실 부모가 되기가 참 어렵다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학원 가기 싫은 애들도 달래주고 막 이런 거 어렵다 이렇게. 예, 저랑 다르게 들으셨네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가요? 저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과 공감이 딱 가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애가 40이니까 그렇죠. 학원 먼 보낼 일이 이야기. 없으니까. 네. 그리고 손주 학원은 우리 아이들이 선택하지 그렇죠. 제가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각자의 어려운지 안 관심사에 어려운지 따라서도 모르죠. 이렇게 다르네요. 제가 듣기에는 옛날에는 뭐 주산 웅변 학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걷기 학원, 뭐 줄넘기 학원, 뭐 스피치 학원 이런 게 있단다. 이걸 다 보낼 수는 없으니 이 선택할 때 자기한테 필요한 걸 하는데 나는 영어를 선택했다. 나는 영어가 제일 그 학원이 제일 낫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듣는 내 입장에서는 보면 영어 교육이 사교육이 6조나 되는데 영어를 선택하고 다른 건 안 한다고? 뭐 이렇게 그냥 좋습니다. 그거 학교에서 배우면 안 되나? 이런 그러니까 선생님은 되게 정보 생각을 하는 위주로 거죠 또. 교육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전문 네네. 분야 위주로 들으셨네요. 저는 역시 애들 학원 보내기가 쉽지 않고 참 어려운 거구나 맞습니다. 네. 이런 거에 공감했는데 말이죠. 근데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판단 어떻게 하고 무슨 생각하느냐 하는 것도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어려운 듣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일단은 사실로 들어야 되잖아요. 네. 사실적 정보라는 게 줄넘기 학원 다니면 그걸 왜 배워? 그러지만 성장판 자극해서 키 크는 데 도움이 된다고? 괜찮겠네. 그런데 비싸면 다녀야 돼? 아니면 뭐 어느 만큼 내가 부담할 수 있으면 다닐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보가 일단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정보를. 예. 좋습니다. 역시 전문가다운 분석이었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들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뭐 TMI 드리면은 영어는 사실 외국인과 사귀면 정말 늡니다. 네, TMI 드려봤습니다. 뭐좀 과거와 상관 있는 건가요? 여기서 공개할 수 없고. 네. 자, 그럼 두 번째 연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에서 오전에 방송되는 라디오 성공예감 2대5입니다의 일부를 편집했습니다. 자, 준비됐죠? 메모? 준비됐습니다. 자, 오디오 주세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보험회사의 전체적인 손해율이 높아지면 네. 자기네가 받은 보험료보다 보험금을 많이 내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무사고인 고객에게도 보험료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차량 연식에 따라서 또 부품 가격이 높아지고 수리비가 많아질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올려야겠는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차량 가격 생각해 보시면 10년, 20년 전보다 많이 비싸졌죠.
그만큼 그렇죠. 또 수리비라든지 피해 보상금도 또 높아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게 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사실 20대의 자동차 보험료 높잖아요. 근데 그쵸. 30대, 40대 되면서 좀 저 사람 운전이 좀 안정화되겠네 하면서 보험료가 낮아지는데 다시 60세 이상의 고령이 될 때 저 사람 위험해질 것 같아라고 하면서 다시 보험료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또 하나 담보 구성이나 특약이 변경될 때 네. 혹은 과거 보험 해지 이력에 따라서도 혹은 그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별 사고율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험 광고인데요, 거의. 이거 어떻게 다 알아? 이거는 꽤 어려운데요. 자 우리 또 실장님부터 한번 보죠. 한번 어떻게 적으셨는지. 근데 영지 씨 뭐 적었어요? 적긴 적었습니다. 몇 자 안 적었어. 아니 이게 너무 어려워. 우리가 그 광고 보험 광고 나오면 빠르게 나오는 거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료가 왜 오르는지 사실 이해가 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의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보험료를 받는 금액이 더 많아야 되는데 내주는 보험금이 점점 많아지면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 이유로는 차가 연식이 오래되면 부품이나 수리비가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차가 예전보다 훨씬 더 비싸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유지비가 오르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산정이 되잖아요. 20대부터 40대 이렇게 40대가 가장 저렴하고 20대가 처음 운전하기 시작하는 그 나이가 비싸잖아요. 근데 다시 60대에는 보험료가 오른다. 담보 특약이라든지 지역별로 사고율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성공 예감 나가신 분 같으신데요. 네, 완벽한데? 보험사 광고를 해도 100점 아니에요? 와, 완벽한데? 우리 영진 씨 거. 아니 근데 좀 비슷한 게 이 메모하다 보니까 그 화살표를 똑같이 그렸네. 맞아. 야, 이렇게 되네. 이게 좀 빨리 메모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정리 못하고 자동차 보험, 손해율 하락, 무사고는 올라가고 이런 것들, 연식 보험료 이런 것들, 나에게 보험료가 변동으로 바뀔 수 있다. 이 기억의 파편을 적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저도 지금 적어놨는데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모르겠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적어놨는데. 어떻게 원장님 평가하세요? 중요한 건 이 말에 화두가 무엇인가잖아요. 화두. 이 화두는 자동차 보험이 왜 올라가나라고 맨 앞에 첫 문장에서 얘기해줬어요. 이제 내가 듣는 게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원인이 뭐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보험사의 전체 손해율이 높아져서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동차 연식이 오래되면 부품값이 올라가가지고 보험료가 올라가요. 차량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부품 가격이 비싸서 또 올라가요. 수리비, 피해 보상비가 또 높아져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 과거 보험 해지 이력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우리 실장님은 그거 빼먹었거든. 그래서 맞아요. 99점 드렸어요. 맞아요. 해지라고 써놓기만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 않았습니다. 보험 해지 그랬으면 그거까지만 해도 맞아요. 보험 해지 이력,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사고율이 달라가지고 어떤 지역은 사고율이 높아서 올라간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제가 전형적으로 이런 얘기했을 때 한 번만 더 얘기해주세요. 뭐라고요? 라고 하는 사람이네요, 제가. 근데 이게 듣기 연습을 하면 이런 것들이 한 번 들으면 쏙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저 아직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사실 여기 방송에서 나온 얘기지만 근데 치맥 먹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 친구가 하잖아요. 그럴 때 메모를 해야죠. 메모하면서. 그게 중요한 그러면 얘기를 친구가 한 얘기가 나중에 되고 지금은 녹음하면 메모까지도 해주니까. 근데 그 메모까지 해주는 기능을 사용하면 실제로 내 능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고 저희가 지금 연습실을 열었는데 녹음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근데 영진 씨를 보면서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한번 메모를 하고 그리고 원장님 얘기를 다시 들으니까 기억나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기억을 좀 더 잘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렇죠. 쏙쏙 들어오네요. 이제 뭔가 의식하고 원장님 얘기도 들어주니까. 근데 사실 인생은 유한한데
같은 얘기를 두 번 듣는 건 인생을 너무 많이 까먹는 거거든요. 미안하죠.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연습실이 있는 거니까요. 오늘 이렇게 연습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좀 평균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 네, 잘하시고 있습니다. 네. 한 명만 평균 이상이고 한 명은 평균.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시험에 들게 했는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영진 씨의 네. 이 향상된 실력을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가지가지 연습실 메모하면서 듣기 연습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진동섭 원장님 다음 시간에도 함께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지가지 연습실 실장 아나운서 박지연, 부실장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